안녕하세요. 박정윤의 멍냥멍냥의 박정윤 수의사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옳지. 달래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캐리 작가님. 오늘은 제가 얼마 꽤 됐죠? 작년 10월 달에 받았던 질문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스타 아이디 패션주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다시 시작하신다는 피드 보고 메시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 5살 저희 집 강아지가 며칠 전 망막박리로 양쪽 눈이 실명됐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눈물 퐁퐁 쏟기만 하며 지내다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노견에 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서 어리지만 시력을 잃게 된 강아지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일 같은 내용의 영상을 찍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작년 10월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었어요. 다음 촬영 때 꼭 챙겨서 올리고 업로드 되는 날 메시지 보낼게요 했는데 지금 보냅니다. 망막박리는 이 눈의 맨 안쪽에 있는 망막이라는 기관이 벗겨지는 거예요. 커튼처럼 이렇게 벗겨져 내려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어요. 벽에 있다가 벽지처럼 있던 게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서 눈앞을 이렇게 가리니까 대부분 사람의 경우는 눈이 왜 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야가 흐려진다기보다는 시야 장애가 있는 증상을 호소하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주 정말 미세하게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해도 다른 눈으로 보고 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망막박리를 조기에 발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품종적인 소인도 많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에 제일 해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가셔서 현재 혹시라도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걷어내서 뭐 잘라내고 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과 전문병원에 한번 가셔서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실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서서히 시력이 없어질 때보다 훨씬 더 놀랍고 당황하게 돼요. 애들이 내가 여기 어디 가서 부딪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얼음처럼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청각이나 후각, 뭐 촉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견을 배려하는 환경에도 잘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은 가구들의 배치를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현재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식탁 밑이나 의자 밑에 들어가서 끼이지 않게 그런 데는 딱 잘 정돈을 해서 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건 다닐 수 있는 매트를 이렇게 한 길로, 예를 든다면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가는 길에 쭉 매트를 까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매트가 걸리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이 매트를 밟고 가면 주방까지 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매트만 밟고 이쪽으로 가면 뭐 방에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이 매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뭐 이 매트의 촉감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전철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에 이렇게 돌기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있는 쪽에는 소리가 날 수 있는 풍경을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 쪽에는 또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는 딸랑이를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나름의 길을 머리 안에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다른 감각들을 활용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아도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누가 나를 툭 건드린다면 훨씬 더 많이 놀라겠죠? 근데 갑자기 휙 돌아보면서 사납게 군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서 후다닥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런 거에 보호자도 이 낯선 모습에 되게 당황하고 그거에 되게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만지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쓰다듬는다면 얘는 내가 가고 있는 거를 못 보는 상태에서는 더 놀랄 수 있어요. 근데 달래야 달래 달래 이렇게 하면서 만져준다거나 촉각을 먼저 살짝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만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산책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산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유모차에 데리고 나가서라도 바람을 쐬고 그냥 그 주변의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익숙한 딱 정해진 공간에서만 다녀도 전 충분히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에서도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하고 놀아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매트 있는 데에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뭐 딱 1시부터 2시까지 이게 아니더라도 아침을 먹고 난 이후라던가 아니면 저녁을 먹고 난 이후 혹은 저녁을 먹기 전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삑삑이를 한 번씩 한다거나 먼저 오늘 우리 이걸 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 매트 옆에 상자들로 뚜껑만 열려 있는 상태로 여러 개 두는 거죠. 여기다가 간식을 또르륵 또르륵 하는 간식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스를 한 개만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개의 간식을 넣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얘가 성공할 확률이 크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 박스 옆에 조그만 박스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주고 일정한 패턴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킁킁 매트가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매트들이 문제는 이 천에 냄새들이 다 배있기 때문에 금방 애들이 흥미를 잃어요. 나중에 되면 음식이 없어도 계속 음식을 찾아다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몸을 만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아이가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다면 나이가 든 아이들이 하는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살짝 뭐 과자 같은 걸 얹어놓고 뭐 기다려나 앉아라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걸 얹어놓고 기다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먹기 이런 식의 아니면 발등 위에 얹어놓고 기다려를 하고 이제 먹어 라고 하고 먹기 이런 식의 촉각을 이용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응용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놀이는 못 해주나요? 공놀이는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못 찾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다면 공에다가 줄을 다세요. 한 30cm 정도 되는 줄을 달아서 이렇게 던지면서 노는 것도 괜찮고 한 번 던져서 아이가 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주워서 던질 때 얘가 이게 붕 떠버리면 공간을 애들이 헤매게 되거든요. 그 줄을 가지고 내가 당기면서 아이들하고 터그놀이처럼 이렇게 당기고 밀기 하는 놀이를 하면 돼요. 단 나이가 든 애들이 안 보였을 때 이 방법은 좀 비추해요. 체력이 일단 떨어지고 이 공놀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무리하게 해서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치아가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거나 했을 때에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패션주님의 아이는 어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줄을 달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좁은 울타리를 치세요. 이제 삑삑이를 하고 나면 매트 옆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 소리가 나는 공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살살살 굴러다니면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쫓아가는데 문제는 너무 공간이 넓거나 울타리가 없으면 얘가 한없이 굴러가서 내가 이렇게 툭 쳤을 때 어디로 굴러가는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쉽게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공을 톡톡 쳐가면서 소리가 나게 하고 이 공을 물고 다시 내가 받아오고 다시 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눈이 안 보이면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처음에. 뭔가 하고 난 뒤에는 맛있는 걸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주는 거죠. 고양이도 비슷한가요? 고양이들은 네 뭔가 놀아줄 때 훨씬 더 이거보단 쉬울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여도 수염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각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잘만 배려해 주신다면 강아지보다 훨씬.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아이들을 이렇게 막 무리해서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 식으로 놀지 말고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놀아주신다면 전혀 노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단 다묘 가정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 고양이가 있을 땐 얘가 놀만 하면 얘가 딴 애들이 와서 확 채가면 얘가 너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따로 혼자 시간을 내서 놀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아이들이 안 보였을 때 옆에서 보는 보호자도 되게 답답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능동적으로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면서 청력도 좀 많이 기능이 떨어져요. 실제적으로 질병에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 그냥 모든 것에 이렇게 둔해지는 거죠. 어쩌면 자기 스스로 굴을 파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이 안 보여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보호자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패션주님 너무 늦었지만 저희가 나름 답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쯤 너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혹시 이걸 보시게 되면 한번 메시지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서 직접 실행했는데 좀 궁금한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꼭 빨리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